종목 뉴스 스크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쇼크, 마진 하락, 정유사 가동률 낮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국내 한 정유사가 가동률을 80% 이하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비상계획안을 수립에 착수를 좀 했고요. 우크라이나 이 전쟁 때문에 정제 마진까지 좀 하락을 하면서 원유 수송, 선박 확보에도 좀 어려움을 갖는 이제 복합적인 문제로 좀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 유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해서 이제 계속 수혜받는 쪽이 있고 계속 피해를 받는 주들은 없습니다. 결국에 적당한 가격이 유지가 돼야 서로 공급과 수요가 맞아질 텐데, 물론 당연히 이제 공급이 엄청나게 많아지면 수요가 정지되어 있거나 하락하게 되면 당연히 유가는 계속적으로 싸지겠죠. 그러면 이제 뭐 서민들에겐 좋겠고 또 이것을 수입하는 업체들에게 굉장히 좋겠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던 모든 기업에는 또 피해가 가고,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업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른 이제 기업들에게도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공급사가 없어지게 되면 다시 공급은 줄어들게 되고, 그럼 다시 가격은 올라가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이죠. 이거랑 반대로 공급은 점차 줄어들고 수요는 그대로거나 점진적으로 많아지게 된다면 공급이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므로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그럼 이거에 대한 가격을 당연히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밖에 없고, 그럼 당연히 인플레이션으로 다가오게 되고, 모든 게 계속 상승 게임이 되면서 뭔가 치킨 게임처럼 계속 누가 끝나든지 가보자,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말이죠. 자, 유가 같은 경우에는 통상 2-3개월 전에 원유를 도입을 좀 하는데요. 적어도 5월부터는 보수적으로 가동 기조를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왜냐면 유가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이걸 사오는 것 또한 지금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자, 정제 마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화학 기업들에서는 당연히 사온 가격에서 원유 가격과 물류 비용 이런 것들을 제외한 수익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데요. 유가가 급등했지만 상승분 같은 경우에 석유 제품 가격에 즉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제품 수요까지 줄어들고 있어서 굉장히 좀 민감해지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자, 특히나 나프타의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는 4월 중순부터 쓸 물류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달 안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사건이 좀 완료가 돼야 되고, 또 오펙에서도 이 증산 합의도 이루어져야 되고,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이 좀 서로가 이해관계들이 점점 맞아 떨어져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나프타 경우도 통상 2-3개월 전에 도입을 확정 짓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좀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제 정유주부터 보시면 정유주가 정말 이 널뛰기가 심합니다. 예, 지금 굉장히 널뛰기가 심한 상태죠. 이게 당연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장 초반에 또 올해 초에 굉장히 좀 시장이 안 좋게 내려왔는데, 이 전쟁 리스크 때문에 이제 유가가 올라오면서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또 잠깐 유가가 다시 가라앉는다 뭐 하면서 갑자기 또 폭락을 하고요. 예, 또 이제는 또 가동률을 낮춘다고 하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내려가고 있는 거고, 예, 굉장히 좀 정유주가 항상 좋지만은 않다라고 좀 되어 있고요. 고유가로 정유주 오를 때 뭐 얘만 힘을 못 쓴다 뭐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정유주가 잘 가지는 않습니다. 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이렇게, 물론 이제 정유만 하진 않지만은 SK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올라갔다가도 떨어졌어요. 네. 그 다음에 뭐 대한유화 이런 데도 볼까요? 대한유화. 예, 대한유화 같은 데도 보시면은 지금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흥구석유 대표적인 그 석유 관련주죠. 예, 굉장히 널뛰기가 심하죠. 예, 맨날 며칠 오른 것도 아니고요. 딱 이틀 왔다 갔다 해놓고 지금 다시 하락기죠. 네, 정말 좀 아이러니한 그런 일이 좀 벌어졌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화학기업
특히 이 롯데케미칼이 이제 하락한 경우도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내려간 부분들이 이제 정제 마진 이런 것들 통해서 나프타 수입 이런 것들 통해서 내려온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당연히 너무 많은 저지점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 잠깐 또 장이 또 좋았었기 때문에 대선 이후로 예, 잠깐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또 내일 되면은 또 어떠한 일들 때문에 하락을 할지 또 미장이 또 무너졌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음 주 월요일은 또 하락을 할 것 같아서 20만원 밑으로 또 내려갈 것 같고요. 네, 그 부분들을 좀 네. 여기 써있죠. 예, 장기화 때문에 목표 주가가 내렸다. 네, 이런 것도 지금 예,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LG 화학도 마찬가지. 네, 겹겹이 지금 쌓였습니다. LG 에너솔루션에 대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시총이 날아갔거든요. 그럼 이거 당연히 연결재무로 LG 화학이 굉장히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꾸준히 뭐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이 깨지고 내려갈 수도 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LG 화학의 주가는 사실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여기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겠다라는 사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재차 뭐 반등을 할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도 그 LG화학 그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이외에 SKC도 사실 여기에 좀 관련되어 있다라고 제가 이제 파악하고 있거든요. 네, SKC 이 부분 여기 회사도 좀 관련이 좀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서. 네, 그리고 또 제가 원래부터 좋게 봤던 이 효성 트리오, 예, 효성 트리오 자체도 지금 타격을 좀 받고 있습니다. 효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타격은 받지 않아요. 예, 지주회사다 보니까 네, 올라갈 때도 당연히 스무스하게 올라가겠지만 내려갈 때도 좀 스무스하게 내려가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네, 효성 화학 같은 경우에 지금 직접적으로 좀 이제 피해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여기 상승 부분 이후에 다시 뭐 잘 가나 싶었더니 예, 다시 좀 위아래를 좀 왔다 갔다 예, 좀 하는 예, 그런 구간이라서 좀 타격을 좀 받고 있고 나프타에 관련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뭐 여기 또 연관해서 같이 뭐 원료를 쓰고 있는 효성 TNC 이 부분들도 주가가 매끄럽게 가지는 않고 있고 예,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로 네, 그나마 첨단 소재 조금 더 다른 계열이라 예, 조금 더 주가가 뭐 안만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롯데케미칼 봤기 때문에 롯데정밀화학 또한 예, 같이 엮여 있는데 사실 여기는 이제 다른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에 좀 끌어올리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목표가 10만원 오히려 좀 제시를 하면서 네, 다른 부분들 뭐 이 가소성이라든가 가성소다라든가 HC, ECH 예, 이런 부분들 예, 그래서 또 관련이 또 있었다가 그러면서 이제 롯데케미칼과 같이 좀 빠졌다가 롯데케미칼도 사실 이틀 올랐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정밀화학에 대한 또 긍정적인 보고서까지 얹어지면서 좀 크게 올라오지 않았나. 그래서 월요일날 뭐 어떻게 장이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요 이제 뚜껑이라고 해야 되나? 이 뚜껑을 따면 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도 좀 기다려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쪽은 또 암모니아 쪽도 기대가 되고 있는 회사이고 또 롯데케미칼에서 지분법을 늘려가고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이니까 지분 늘려간다라는 건 저평가 구간이 맞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네, 요 정도까지 한번 소개를 시켜보는 네, 시켜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네, 뭐든지 적당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유주가 좋다고 정유주로 옮기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이런 기업들이 피해받는다고 해서 손절치거나 나가는 것도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그냥 사태가 해결되면 혹은 어떻게 지금 장기화가 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정유주 보유하신 분, 화학기업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그 이치에 따라서 장기화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럼 내가 과연 물을 어디서 타야 될지 아니면 계속 보유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고려를 좀 한번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